안녕하세요. 샤론노즈 마스터 최윤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늦은 저녁 시간에 줌 미팅에 참석해 주시느냐고 사업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강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사회에 보신 유지호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줌 미팅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 2년 된 사업자거든요. 어찌 보면 초기라면 초기 사업자일 수도 있고 좀 진행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는데 어, 만 2년 된 제가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도 스폰서님들도 많을 테고 여기 저보다 오래되지 않은 초보 사업자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사실 앞에 서면 되게 많이 떨고 그런 성격이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어떤 걸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표정도 많이 굳어 있죠? 예, 저는 안양 최고센터에서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화성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2년 된 사업자입니다. 제가 처음이라 어떤 내용을 할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워낙 강의를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레벨을 맞추려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미란 본부장님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냥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3분 스피치를 조금 길게 한다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걸로 강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사업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됐으면 싶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보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20대서부터, 20대 초반서부터 진짜로 80세,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업자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본인 나름대로 일을 끝내는 시점을 정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애터미를 하면 일을 끝낼 수 있는, 우리가 일을 졸업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임페리얼까지 가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도달하는 그 임페리얼. 그때만 되면 우리가 일을 그때서부터는 끝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40살까지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원이나 고아원 가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그런 약간 수녀와 같은 삶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조금 내성적이고 혼자 노는 걸 좀 좋아했어요. 사람들이랑 소통을 못하고 친구들도 잘 못 사귀고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러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였었고, 그리고 고아원이나 영화원 가서 내가 무언가를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삶은 누군가가 저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조금 꿈꾸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때는 40살까지 일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살까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투법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월급도 진짜로 일반 초봉 남자들, 대학교 졸업한 초봉 남자들만큼 연봉도 많았었고 보너스도 1000%가 넘는 회사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일요일 날 하루 쉬는 회사였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 출퇴근해서 퇴근 시간도 5시나 5시 반. 이제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다르니까. 그리고 토요일도 격주로 쉬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근무 조건이 되게 여자로서는 너무 좋은 회사였었는데 안 좋은 점은 하나,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결혼에 계획이 없었고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진짜 40살까지만 열심히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 가서는 못했기 때문에 식당 가서 진짜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일 싫었던 설거지집은 한밥집, 냉면집. 그리고 제일 좋은 데는 한정식집. 왜냐면 거긴 설거지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짜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유니폼을 입으니까 비싼 옷을 매일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필요한 옷들과 캐주얼한 편한 복장으로 사계절을 지내면서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나고 다들 바빴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흔한 남자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그런 청춘을 제가 보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큰 시련을 한번 맞이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30이 되기 전에 회사가, 예, 그때 당시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뭐, 회사가 안 좋아서 이전을 한 건 아니고,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을 하면 법인세가, 예,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것들이 맞물려서 진짜로 우량 기업체가 하루 어음을 못 막아서 1차 보도가 나는 것처럼, 예, 저의 경제 위기가 심하게 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못하고 상의도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다 날렸어요. 예, 가지고 있던 집이랑 통장에 있던 잔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을 겪게 됐어요. 진짜로 딱 거짓말 안 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버텨지더라고요. 근데 버티는 거였지 제가 극복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이었었고 그리고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그 대인기피증처럼 친구들도 아무도 안 만나고 진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엄마로서 그다음에 며느리, 아내 그런 역할들만 진짜로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최윤영이라는 저는 없는 시절을 결혼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힘든 그 삶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지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 우울증이 치료가 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우연한 계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의 우울증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린애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었고, 그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싫어했던 게 아니라, 아,
우리 엄마는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봉사활동 대표야.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 화성시를 다 돌아다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수업을 엄청 많이 다녀. 우리 엄마는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아.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저의 자존감도 조금씩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소개를 받아서 프리랜서 강사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된 거겠죠.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도 진짜로 집안일하고 아이들 셋을, 제가 남자아이 셋을 기르거든요. 남자아이 셋을 기르고 진짜 남자 넷을 케어를 하면서 자영업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어,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다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행복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엄마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서 예, 다섯 식구가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남편이 적게 버는 거는 아니거든요. 적게 버는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소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1번이었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1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징징대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주변 사람들이 남편 길을 잘못 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에게 무언가 의지하고 원하기보다는 저는 저의 능력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나둘씩 해주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저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족감을 얻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 많이 착해요. 남자 아이들인데도 제가 수업을 진짜 기저귀 때 내서부터 이제 치매 어르신들 있는 그런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우랑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에서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가만히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그냥 요즘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랑 너무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강남의 어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거기 애들이 이렇더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 애들이 쓰는 것들 물어보면 저희 집 애들이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나 착한 우리 아이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가격표를 먼저 보더라고요. 옷을 사든 신발을 사든 마트 가서 먹거리를 고르더라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표였어요.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얘들이 요즘 애들이랑 좀 다르네 싶으면서도 엄마로서는 되게 짠한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는 못 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니네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니까 어 조금은 경제 개념을 알려주면서 키웠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깨달은 아이들이 너무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떼쓰는 아이였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착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꼭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수업을 다니면서 힘든 시간에도 힘든 과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살림하고, 예, 집안 식구들 다 돌보고 남편을 돌보면서 수업을 다니는 거는 절대 녹록하지 않았어요. 수업은 준비할 게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에 밤잠을 설펴가면서 사실 수업 준비를 해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전체적인 위기가 또 왔죠.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들기 수업이었었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맨투맨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수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은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였었고 맨투맨 수업만 했어야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저의 수업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수업만 사라진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다 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이들과 같이 24시간을 보내긴 했지만은 무언가 가슴속에서 너무 억눌린 것이 많았었어요. 그런 갑갑한 상황이었을 때 지인에게서 예, 손이 뻗쳐졌습니다. 지인이 교육받고 시험만 보면 돈을 줄 거야. 8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보험회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저는 무슨 시험을 보든지 제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죽기 살기로 해서 일단은 시험은 패스하고 보자는 예,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변액 자격증 같은 것도 그냥 다 한 번에 다 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점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점에 출근을 해서 제가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면 여기 애터미 하는데 없었겠죠. 보험회사를 교육을 받으면서 지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선택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상품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교육받을 때. 그 상품 구조를 보고 나서 저는 너무 많이 실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인들에게 제가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를 못했어요. 지점으로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위에서 얘기는 하는데 실적실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잘 파는 사람이었으면은 보험 상품도 팔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잘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퍼주는 것, 남한테 공짜로 퍼주는 거는 잘 퍼주는데 누군가한테 무엇을 권유하는 것을 1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출근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시간만 보내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채 몇 달 다니다가 언니랑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윤영아, 언니 친구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괜찮은 아이템을, 괜찮은 걸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언니랑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뭘 할까?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이었기 때문에 언니 친구가 소개해준 거, 그 언니가 자영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언니가 소개한 거는 무조건 돈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언니랑 얘기를 하고 찾아간 곳이 지금의 서울 최고 센터입니다. 그때는 충정로에 있는 사랑방이었었거든요.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이었어서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받아서 처음 대면한 사람이 지금 은구리 본부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니 손을 잡고 네, 처음으로 애터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네, 저한테는 진짜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거기 서울에서 은구리 본부장님, 그리고 김우진 총장님, 그리고 임지연 단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사랑방이었지만은 지금처럼 세미나를 진행해서 예 사업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속 미팅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애터미 애자도 몰랐어요. 애터미 제품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애터미를 몰랐었던 사람이고 다단계를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세미나 이게 참석해 가지고 들으면 비전을 보고 사업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후속 미팅을 하면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결정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비전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임지연 단장님께서 애터미가 피해를 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애터미가 이게 뭐 늦어서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돈을 못 벌고 안 좋은 거였었다면 "내가 소중한 아들에게 애터미를 시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아들인데 가족을 아무거나 시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어 머리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우진 총장님이 회사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때는 뭐 CCM이라든지 뭐 앱솔루트가 뭐 이렇게 상을 받고 뭐 이런 뭐 애텀이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어쩌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경영학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자금하고 회계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전산으로 다 하는데 저는 전표를 끊어서 수기로 제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일반 관리비 비율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반 관리비에 꽂혀서 결정적으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회사 재무제표에서 일반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당기순이익이라는 결과치보다는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회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크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라면 내가 알아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 알아보면서 뭘 하시나요? 그냥 스폰서가 가자고 그러니까 세미나장을 가고 제품 써 보라니까 제품을 써 보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제가 은규리 본부장님을 소개받은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서먹서먹해 가지고 이게 자주 전화하고 이렇게 친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제대로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단장님도 어렵고 뭐 총장님도 남자분이라 어렵고 본부장님도 어렵고 다 어려웠어요. 근데 애터미를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임지연 단장님한테 세미나가 별로 없으니까 "세미나는 어디서 하냐."고. 제가 사는 지역이 화성이었잖아요. 화성 근처에 세미나장을 어디서 하는지 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세미나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미나를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미나장을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험을 그만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출근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세미나장을 인제 찾아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요일에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갈 수 있는 데를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세미나장을 예 제가 인제 돌아다니게 됐겠죠. 근데 처음에는 일 주일에 한 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쪼금씩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보험에 관심이 없었던 상태였었고 애터미가 쪼금 더 관심이 갔기 때문에 관심이 갔고 비중이 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더 많이 열심히 다니게 됐었고 그리고 제품을 안 써 봤었잖아요. 제품을 하나 두 개씩 제가 사서 쓰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남편이 되게 많이 반대를 해요. 지금도 집에서 애터미 물건을 못 쓰게 하거든요. 많이 이렇게 예 쪼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애들 아빠하고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제품을 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번씩은 다 써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몰래 몰래 썼죠, 일단. 네, 몰래 몰래 쓸 수 있는 데서 체험할 수 있는 데서 체험을 하면서 애터미 제품도 써보고 세미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다니니까 사업의 비전도 비전이지만 마케팅을 알게 되잖아요. 네, 마케팅 플랜을 딱 들었는데 처음에 마케팅 플랜을 듣고 나서 제가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로 조금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머리에 뚜껑이 열려갖고 뭐 날라갔다 그런 표현까지는 아닌데 딱 들으면서 진짜로 껌껌한 데서 전기가 딱 들어온 것처럼 예,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거구나. 이거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 내성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는 나도, 그리고 돈이 별로 없는 나도, 그리고 파는 걸 못 파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 마케팅 플랜이 보면은 말 그대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트 체인지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바꿔서 쓰다 보면 그게 PV가 쌓여가지고 소득이 돼서 우리에게 수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또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라 가지고. 예, 수업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걸 꼭 해야지. 그래서 보험을 조금씩 서서히 정리를 하고 세미나 다니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제품 전달을 하면서 예, 지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지 않은 지인이었지만은 그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제품을 전달하면서 우리 거 진짜 제품 괜찮아. 가성비 진짜 짱이야. 그러면서 우리 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야. 그리고 네가 쿠팡에서 물건 샀던 거 여기 애터미 샵에서 사면 돼. 그러면은 습관만 바꾸면은 너한테 소득이 돼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너의 멤버십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너에게 소득이 되는 거고 얘는 진짜 상속까지 되는 거야. 응? 네가 만약에 말 그대로 네가 진짜로 부업으로 해가지고 길게 애터미를 해서 너는 그렇게 임페리얼까지 못 갈 수 있겠지만 네가 진짜 죽기 직전까지 임페리얼을 가면 네 자식들은 처음서부터 그냥 연봉 1, 2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마트 체인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내성적이라 입을 떠는 게 입,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가서 제품만 줬어요. 제품만 주고, 이렇게 주면 친구들이 먼저 물어봐요. 아, 너 애터미 해? 그러는 거예요. 너 애터미 알아? 제가 그게 된 거죠. 왜냐면 저는 애터미를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젠더란 사람들은 애터미를 다 아는 거예요. 너 애터미 아는데 왜 안 해? 애터미 왜 회원가입을 안 했어? 오히려 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애터미 돈 안 돼. 이거 너무 힘들어. 너 이거 네 성격에 이거 팔 수 있겠어? 이거 팔아야 돼. 근데 제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제품 파는 거 못 파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인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마트 체인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품 써보고 좋으면 그냥 너 아는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는 나라서 나 같은 사람이라서 애터미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애터미를 하는 거야. 내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만 2년이 됐으니까 제가 50이 됐을 때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5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50이 되는 진짜 49의 마지막에 애터미를 만났는데 내가 50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던 그 수업도 제가 50이 넘으면 서서히 정리해야 된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노동 수입인 거잖아요. 제가 산후조리를 잘 못하기는 했지만 제가 엄청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예.
근데 수업을 계속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서부터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거려서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만든 샘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 가지고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사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의 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수업을 다니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도 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어린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강사하셨던 분인데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예 크라운인 분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할 때 이왕이면 젊은 선생님이 강사인 게 좋아한다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 수입의 끝은 정해져 있다. 내 몸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애터미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은 모르지만 '이 애터미를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시키는 대로 세미나에 가라 그러면 가고 일단은 임지연 단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공의 3 원칙. 제품 애용과 시스템 참여 그다음에 뭐 미팅 참여. 그래서 제품을 제가 쓰고 전달하는 것은 1 번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 세미나, 그다음에 내가 소속 센터 세미나, 그다음에 스폰서들이 하는 세미나들 제가 시간이 나서 갈 수 있는 세미나라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세미나를 참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었잖아요. 시스템 소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어야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밖에 있고서는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1 번이 뭐였겠어요. 파는 거 못 팔고 지인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세미나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쓰면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안 움직이니까는 소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인제 은구리 본부장님이랑 제 생각 사실은 저는 솔직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는데 은구리 본부장님이랑 다니다가 제가 사랑방을 차리게 됐어요. 사랑방을 차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앞에서 사시는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기 애터미 생기네."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대외적으로 저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손잡고 세미나장을 다니던 파트너가 생긴 거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퍼주는 것도 잘 퍼주는 성격이었는데 파트너가 생겼으니 얼마나 잘 퍼줬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인제 제품을 그분이 써 보시게 하고 그리고 같이 세미나에 초대해서 인제 초대 프로모션 걸어 가지고 하고 그분에게 지인을 소개받으려고 되게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깐 예 아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진짜로 우연히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또 소개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서 제 파트너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랑 같이 또 세미나를 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애터미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진짜 저의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어떻게 알게 된 저의 사랑방에 방문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지인들과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한 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 제 인맥이 아니지만은 사업자가 어쨌든 세미나장을 같이 다니는 저희 파트너가 생긴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세미나장을 다니고 스폰서님 말씀대로 직급을 도전하면서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파트너랑 같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그 파트너는 장점이 뭐였냐면 파는 걸 잘 팔았어요. 그리고 예, 주변에 회원가입도 잘 시키고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파트너한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애터미는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않냐.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거다.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 팀이 잘 굴러가지 않겠냐. 사장님이 잘 팔고 사람을 초대를 열심히 하면 나는 열심히 후원을 하겠다. 초대 프로모션을 할 테니까 초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제품 전달을 내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는 샘플을 후원해줄 테니까는 제품을 전달하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사장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이렇게 돼서 서로가 잘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저는 사업을 이끌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제품 전달을 꼭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품 전달을 못하고 팔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파트너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지인이 없어서 초대를 못하지만 내 파트너의 지인을 내가 초대를 함으로써 네, 나의 사업이, 나의 파트너가 늘어나는 그런 무한 단계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 애터미 사업을 제가 선택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 없고, 지인 없고, 그 다음에 돈 없고, 파는 거 못 팔아도. 제가 할 역할만 잘하면은, 예, 누군가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나의 팀이 꾸려지고, 나의 팀에 들어온 나의 파트너와 내가 서로 같이 협업을 하면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애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세미나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사실 애터미를 하면서 고비가 안 왔던 거는 아니었어요. 애터미를 하고 진짜 작년 이맘때였어요. 파트너가 나와서 열심히 세미나장을 다녔었죠. 열심히 세미나장을 다녔는데,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 애들이 남자애들인데 공부는 안 하지만 운동은 꾸준히 하는지라 다들 건강하거든요. 잘 먹기도 잘 먹고, 그런 잘 안 아픈 애들이었는데, 전날 눈이 충혈이 돼서, 예, 아침에 그러면 네가 안과를 가봐라.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제가 안과를 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주고 아침 먹는 것까지 보고 선생님에게는 병원 안과 갔다 가야 돼서 조금 늦게 학교를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안과 갔다가 학교를 가. 그리고 나서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갔어요. 파트너랑 같이. 그랬는데 파트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점심을 미리 이제 11시쯤 돼서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엄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눈이 아프니까 같이 통해져 있으니까 얘가 머리가 아픈가 보다. 또 깰병을 부리나? 밥을 분명히 먹는 거 보고 왔는데 눈이 아프다 그랬는데 머리가 아플 일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안과를 가기로 했으니까 안과를 가고 그다음에 안과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다시 할래? 그리고 나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점심을 그냥 대충 먹고 세미나장에 딱 이제 들어섰는데 아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 큰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분명히 갔으면은 전화를 할 텐데
1시간을 제가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본부장님이 그럼 한번 가봐라. 그게 돼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이제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러고 집에 딱 갔는데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 눈을 뜨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조금 풀린 건 아닌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봐, 엄마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리고 이렇게 딱 등을 세웠는데 자켓을 가지러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미 진짜로 바지에 다 오줌을 싸면서 애가 완전히 뻗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못하니까 119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전화를 해서 왔는데 주변 병원에서 다 안 받아줘서 구급차에서 1시간 10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대 병원을 갔는데 애가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제가 애터미를 세미나장을 참석했던 걸 진짜 너무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 순간에는 아프다는데 그냥 같이 병원에 갈 걸,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혼자 보내지 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생존율이 생존율이 반밖에 안 된다고 수술이 잘 돼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아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미쳐서 물도 못 먹고 그랬던 3일을 딱 지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두고 제가 세미나장을 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석세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장을 다시 가면서 제가 파트너가 있으니까 세미나장을 데리고 갔죠. 임지연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멈추면 안 된다고.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애터미는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은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깨어나면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터미를 그 순간에 멈추면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환자실 있는 아이를 두고 아침에 면회를 갔다가 진짜 잠깐 10분밖에 못 보는데 아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세미나장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었고 진짜 말 그대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에게 무언가 해주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를 시작한 건데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멈춘다고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두 아이에게 제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처럼 혹시라도 다른 두 아이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든든한 백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지연 단장님이 흑수저 엄마가 아니라 금수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 말씀이
되게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실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계획도 되게 잘 세우더라고요. 인생 계획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다들 잘 하더라고요. 하지만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나한테 내가 먼저 아이에게 엄마가 차 사줄게.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을 키워서 예,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차를 산다면 응원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엄마 내가 차가 꼭 필요한데 엄마가 이번에 사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더 무언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 엄마가 사줄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미나장을 제가 다닐 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있는데 세미나장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제정신이냐, 이런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참 새롭게 봤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음, 그 상황에서도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미나장을 다닌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힘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세미나장을 다녔던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임지연 단장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애도 아픈데 어 당분간 아이 치료를 하는데 전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아마 진짜 애터미를 쳤을 거예요. 그랬다면 제 파트너의 그때 막 나온 제 파트너를 못 지켰겠죠. 근데 제가 힘든 상황이었어도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 안에서 제가 파트너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스폰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반대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는 다행히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평범한 정상인은 아니에요. 인지도 그렇고, 신체 발달도 그렇고, 옛날처럼 100%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단 하나만으로,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스스로 먹고 씻고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로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애터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도 아직 제 손이 제가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남편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친정엄마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터미를 꼭 붙잡고 가려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한 거기는 해요. 하지만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조금 더 애터미를, 예, 진짜로 꼭 이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회장님의 마인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봉사나 기부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은 진짜로 제가 관심이 많았던 기부와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뭐 엄마 또는 아내, 며느리 그런 역할을 다 버리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가지면서 내 아이들에게 진짜로 말 그대로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든든한 백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기에 애터미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회장님의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마인드.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내가 생각했던 꿈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회사에서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은 다른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런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터미 안에서 말 그대로 제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애터미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아직은 전부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미성년자지만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랑 같이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닌 저희 아이가 사원을 외치거든요. 아, 엄마한테 사원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막 이러면서 아자아자 막 이런 거 얘기해주고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장님들도 꿈이 있으시죠? 그 애터미를 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꼭 다른 게 아니라 왜 애터미여야 하는지,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어, 꼭 가슴속에 새기면서 글로도 한번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그 힘들 때 그 글귀를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다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시다 보면 하루하루 쉽던가요? 저는 다단계에 선입견이 없었는데 제가 전달한 사람들은 다단계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는 진짜 행복했다. 하루는 거절 때문에 불행했다. 말 그대로 하루는 좋고 하루는 슬프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어, 회장님이 백만갑에 제가 세미나 갔는데 회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존버 정신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존나게 버텨야 되는 거라고. 익숙하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좋은 글귀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애터미가 그렇게 존버 정신으로 버텨야 된다는 게 되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2년밖에 사업을 안 했는데. 진짜 우리는 임지연 단장님이 그랬거든요. 3년만 애터미에 스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제가 초창기서부터 제가 마음속에서 버티면서 되새겼던 거예요. 1년 동안 미치게 해보고 3년 동안 애터미에 스미는 시간이 있으면 기본이 다져져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 팀이 꾸려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임페리얼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그걸 읽어보시면 애터미를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